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나는 책 읽기 시간입니다. 서툴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지은이 레오 버스카글리아.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 세계인이 감동한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사랑학 특강. 닥터 러브라 불리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사랑의 가치를 일깨운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진정한 기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지혜의 경구들과 저자 자신의 체험을 녹여낸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배운다. 파트 3. 빛이 있는 곳으로. 진정한 지혜란 무엇일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고 나는 어디서든 초심자에 불과하며 이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야 할 게 100배는 많다고 말하자.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10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 저는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모두에게 뭔가를 나누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 책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사랑은 배우는 것이라는 믿음의 신봉자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인간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애써 개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묻혀있게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는 강의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안내자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수업을 할 뿐입니다. 저도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며 배웁니다. 모두들 함께 배우는 겁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랑의 방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나눔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교육자입니다. 다른 걸 배우고 싶다는 열의만 있으면 현재 나이나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과는 관계없이 무엇이든 새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받은 상처를 떠올리거나 지금까지 사랑을 잘못 배웠다거나 외로워서 죽겠다며 투덜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저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일을 산더미처럼 들고 갑니다. 홀로 조용히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일은 나중에. 이것이 제가 정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사무실에 있다 보면 조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전화가 계속 울리고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타면 나만의 사무실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속으로 숨으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기 좌석을 예약할 때는 일이 많으니 옆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부탁하곤 합니다. 승객이 많지 않으면 소원대로 옆자리까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이것저것 늘어놓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다 일이 다 끝나면 창밖으로 구름을 쳐다보면서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우주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보석과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매력적인 중년 여성과 자리를 나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감을 늘어놓은 제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게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지? 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긴 하지만 시험지 채점도 해야 하고 논문도 읽어야 하는데.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겠네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변호사 아니세요? 아닌데요. 그럼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에요. 그녀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하고 말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입을 여는 그 여성을 보면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이 먼저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나잖아. 그게 진심이었다면 내가 필요하다는 저 여성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 일이 많다고 양해를 구해야지.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치 본물 터지듯이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가끔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슴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인처럼 한꺼번에 많은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제겐 아이가 넷이랍니다. 지금 바하마에서 오는 길이죠. 재미있으셨어요? 아니요, 끔찍했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전 지금 제 자신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2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모조리 바쳤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요즘에도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을 위해 제 인생의 황금기를 다 바쳤어요. 예쁜 아이도 낳아줬고 멋진 집도 선물했죠.
어찌나 청소를 열심히 했는지 집안에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아이들은 한 번도 지각을 한 적도 없고 요리 솜씨도 좋아서 집에 남편의 손님이 끊일 날이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렇게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츰 그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 다 남편 혼자서도 얻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주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진정한 자아를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했지만 그건 고급 식당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없었다고 하지만 그건 가정부를 고용하면 됩니다.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곧 이어졌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주머니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했냐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셨는데요? 도자기를 구워보는 게 꿈이었어요. 정말로 도자기를 구워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그녀는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를 불쌍하다고 말한 이유는 소중하다고 착각했던 일에 평생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그 역할에 파묻혀 살아온 나머지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지나 깨끗한 이불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발랄한 회사 여직원과 사랑에 빠진 남편. 그날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진정으로 소중한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렸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잠시 꼭 껴안은 채로 있다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한테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일까? 나의 진가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던진 적이 없는 그 여성과 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일 멋진 내 모습을 선물하고 싶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안의 모든 신비로움과 개성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하나같이 독특한 개성을 가진 개체입니다. 정말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성이
자신만의 개성을 일찌감치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개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쁨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인간에게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삶은 늘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를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이 흔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느라 점점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잃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사라질 뿐 언제든지 다시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이따금 가슴이 휑 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뭔가가 자기를 꺼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개성이라는 멋진 친구가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여기 있다니까. 이 안에서 꺼내줘. 사람들에게 보여줘. 하며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정말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조금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 저 너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을 리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평생 그것을 찾기 위해 방황합니다. 그런 게 결코 살아 숨쉬는 삶일 수는 없습니다.